방송 화면도 그건 늘려야 되잖아. 이제 보여요? 글씨 보여요? 그냥 카페에 들어가셔서 보셔도 되는데. 투기장대 구성은 필드 장악 위주로. 투기장에서는 항상 직공보다 정리가 먼저,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투기장에서 이기려면 필드를 장악해야 되고, 결국 요약하자면은, 따라서 덱 구성도 필드 장악에 도움을 주는 카드들 위주로 구성해야 한다는 결론인데, 문제는 이러한 설명에는 아직도 핵심이 세 가지나 빠져있다. 필드 장악에 도움을 주는 덱 구성은 구체적으로 어떤 식을 말하는 것인가? 2번, 게임 중 필드를 장악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3번, 필드를 장악하면 왜 안되는가? 제한 환경이라 필드 역전이 어려워서 그렇다면은 왜 꼭 필드를 역전해야 하는가? 본문에서 그러니까 설명하고 있는 주제는 세 가지 의문점과 그에 대한 해답. 투기장은 필드 장악이다라는 이론에 대해 짚고 넘어가자면은 맞는 이론이지만은 그거는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편의를 위해서 편의상으로 둘러댄다는 거죠. 단순히 필드 장악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해봤자 위의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명확한 해답이란 과연 무엇일까? 필자는 그 해답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효율적인 카드 교환이 가능한 덱 구성. 그러니까 필드 장악에 도움을 주는 덱 구성은 구체적으로 어떤 식을 말하는가? 효율적인 카드 교환이 가능하게끔 덱을 만드셔야 돼. 2번이죠. 효율적인 카드 교환이 가능한 카드들을 활용해서 효율적인 카드 교환을 해야 돼. 게임 중 필드를 장악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효율적인 카드 교환을 하면은 필드를 내가 잡을 수가 있습니다. 3번, 필드를 장악하면 효율적인 카드 교환이 보다 쉽고 그 결과 게임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마찬가지로 필드를 장악당하면 비효율적 카드 교환이 이루어지며 그 결과 게임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필드를 장악해야 하는 이유죠, 우리가. Y. 그럼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필자는 한 가지 결론을 제시한다. 투기장은 카드 교환이다 라는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직업이 강해요, 어떤 카드가 강해요, 어떤 카드가 왜 안 좋아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돼요. 카드 교환 값이 좋으면은 그 카드는 좋은 카드가 되는 거고, 카드 교환 값이 안 좋으면은 그 카드는 안 좋은 카드가 되는 거고. 그럼 그걸로 어떻게 알아? 그러면 서리는 좋은 카드라고 하는데 그건 교환 값이 좋은 카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일이 모든 카드를 다 알아야 되잖아.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린다는 거지. 저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 저 형무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아. 근데 그니까 제가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지금 투기장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 게임을 잘하기 위해서 깊게 생각해야 하는가? 나는 그렇게 복잡하게 투기장을 하고 싶지 않아. 그거는 물론 본인의 자유입니다. 그거는 누구한테나 그거는 자유가 있어, 본인이. 근데 그런 분들이 투기장을 잘하기를 원한다는 거는 욕심이에요. 그 두 가지를 다 할 수는 없어요. 예, 이 방송량 안 봐도 되고 유튜브로 올려달라고요? 알았어요, 올려드릴게요. 그러니까 대충 고르면은 많이 이길 걸 바라는 것 자체가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 토토 하는 거랑 똑같아.
스포츠 토토를 그냥 취미로 하는 거는 상관없고 돈을 뭐 잃어도 상관없어. 본인이 그냥 소액으로 하는 거고 그냥 재미로 하는 거다, 그거는 상관없는데 돈을 막 100만원씩 쓰는데 축구는 안 봐. 축구는 안 보고 그냥 남들 말만 듣고 그냥 대충 유명한 팀들, 내가 좋아하는 선수 있는 팀들 한테 그냥 걸고 난리였다. 그러면은 운이 안 좋았네, 주작이네 이거 라고 하는 거는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투기장도 똑같아. 운빨이 워낙 심한 게임이다 보니까 저도 운빨 얘기를 하고 누구나 운빨을 얘기를 하는데 정작 내가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골드 잃었다고 해서 그게 운빨 게임이 되는 건 아니죠. 지속적으로 들어갔다 나왔을 때 내가 골드를 벌어놨냐 못 벌어놨냐 그 차이잖아. 그쵸. 부자가 되고 싶은데 일하기 싫다는 똑같은 거야. 지금 카페에 뭐를 올려? 이런 거를? 아니 그거는 귀찮아서 안 돼. 이거는 그냥 유튜브로 올릴게요. 지금 저장 녹화하고 있으니까. 다시 어디까지 얘기했지? 그니까 요거 두 개가 공존을 해야 됩니다. 요거 따로를 할 거면은 그거는 성립이 안 된다는 거지. 두 개 다 안 하거나 이 두 가지가 다 돼야지 그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면은 다른 게임들을 예시로 보죠. 스타크래프트라든지 리그 오브 레전드라든지 그거를 내가 한 번 이길 때 한 번 지는 것보다 더 많은 비율로 이기고 싶어. 뭐 두 번 이길 때 1.5번 이길 때 한 번 진다든지, 그러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잘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생도 마찬가지죠. 많이 해야 되죠. 많이 한다고 그러면 다 되나요? 많이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뭐 인생의 직업에 있어서도 그거를 어떤 자기 분야를 공부를 해서 그걸 해야죠. 그리고 공부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실전도 가능해. 그게 이제 많이 하는 건데, 많이 하는 것도 그러니까 한 가지 분야인 거지 무작정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 배워야겠죠. 내가 영어를 잘하고 싶다. 그러면은 영어를 독학하거나 그게 현실적으로 힘들죠. 그러면은 이제 뭐 학원에 다니던지 뭐 강의를 뭐 듣던지 뭐 여러가지 방법이 있잖아. 아무튼 나보다 영어를 더 잘하는 사람한테 배우는 겁니다. 투기장도 똑같아. 하스스톤 투기장도 똑같아. 내가 남한테 배울 필요성을 못 느낀다. 그러면 안 배우시면 되는 거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하던데. 그게 아니면은 잘하는 사람한테 배워야 돼요. 뭐 굳이 얘기를 하자면 내 입으로 그렇게 얘기하기엔 좀 그런데 내 방송 보라 이거지. 나는 투기장 잘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면은 인생에 적용하면, 그러니까 인생의 어떤 일이나 교육 같은 거에 적용해야죠. 인생 그 자체에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이 얘기를 영어같이 어떤 교육 부분에서, 공부를 하는 부분에서 적용을 해야죠. 그러면은 그게 있어. 나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나 요거 이렇게 프로필로 해놓는 거는 아무튼 증거 자료가 되려고 이렇게 내 전적은 자랑하는 거야.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으니까. 나를 싫어하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네가 뭔데 라고 하는 분들 꼭 있어.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일단 내가 최근에 좀 불쾌한 일들이 몇 번 있어가지고 하는 소린데, 나를 남이랑 비교할 때 뭔가 좀 근거를 가지고 와서 비교를 하세요. 적어도 나보다 골드를 하스스톤으로 투기장을 들어갔다 나와서 나보다 골드를 많이 번 사람들을 갖다 놓고 나랑 비교를 해. 좀 그거는 제가 부탁드리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나는 되도록이면은 커뮤니티 같은데 이용하지 말고 그냥 여기를 이용하라고 추천드리는 이유가, 내가 솔직히 봤을 때 커뮤니티에서 배울 만한 게 너무 없어요. 가령 투기장 픽 요거랑 뭐 집어야 돼요. 그런 것도 틀리는 게 훨씬 많아. 댓글에서 말도 안 되는 이론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냥 투기장 교실을 이용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카드 교환값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보자. 일단 드로우와 광역으로 또 이게 기초로 들어가는데, 이거를 그냥 패스를 해야 된다 손. 드로우와 광역을 패스해야 된다 손. 이 제일 기초라서. 반대 의견이 없으면은 드로우랑 광역부터 들어가야 돼. 광역만 패스하라고? 그러니까 너무 잘못된 이론들이 시중에 많기 때문에 내 방송을 새로 접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계속 똑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어. 유튜브 찾아야 되는데 내가 정리를 잘 안 해놔가지고. 일단 이 카드가 좋은 카드냐 안 좋은 카드냐를 떠나서 저는 이 카드가 평범한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평범한 카드라는 기준은 어떻게 되냐, 탁베이더 리스트 이것도 누구나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제가 만든 리스트인데, 그러니까 우선 픽순위죠. 마법사를 들어가봐. 드로우랑 광역이 제일 중요하다고 교육하시는 분들도 많고 초보분들 중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나는 일단 그런 관념 같은 거를 뒤집어 엎었죠. 드로우랑 광역은 투기장에서 그게 뭐 몇 장이냐가 아무런 관계가 없다. 1%도 관계가 없다. 불기둥은 광역이죠.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급 중에서도 제일 상단에 있으니까 법사의 모든 일반 등급 카드 중 제일 우선적으로 픽해라. 이거 마상 시합은 아직 업데이트 안 됐어요. 만들고 있습니다. 그 얘긴데, 신비한 진영 드로우죠. 대표적인 드로우 카드인데 어두운 비늘 치유사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두 번째 픽으로, 첫 번째 픽은 일반 등급 카드가 안 나와요. 첫 번째 픽이랑 마지막 픽은 항상 희귀 등급 이상으로 나오고, 두 번째 픽 기준으로 어두운 비늘 치유사랑 신비한 진영 나왔으면 모집을 내. 나라면은 치유사 짓겠다 이거야. 중급에 있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평범한 카드예요, 신비한 지능은. 근데 꼭 이런 얘기 하는 애들이 있어. 어느 정도 하신 분이나 아니면 초보분들 중에서 이 덱은 드로우 카드가 없으니까 몇 승을 하더라, 이 덱은 광역이 없으니까 몇 승을 하더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드로우 카드인데 그럼 신비한 지능은 안 좋고 다른 드로우 카드들은 좋은가? 일단 드로우 카드랑 광역이라는 카드는 이 게임에 없다라는 거를 아셔야 돼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덱을 짰어요. 지금 예시로 못 짜네. 내가 덱을 짰을 때 지금 이 덱에 알 수 있는 게 마나 커브 있죠. 1코스트, 2코스트, 3코스트. 그가 몇 장들이냐, 전설 등급이 몇 장이냐. 지금 2장 있네요 덱에. 그런 것들은 증거로 알 수가 있어. 근데 이 덱에 드로우 카드가 몇 장이냐, 광역 카드가 몇 장이냐,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떠다니는 감시자는 하수인이고 5코스트를 가지고 있고 440체를 가지고 있고 특수 텍스트가 적용되고 악마인 것까지도 확실한데, 이게 들어온지 광역인지는 안 써져 있어. 이 게임에 죽음의 메아리나 침묵시킵니다 이런 것들 있죠. 더 진한 글씨로 전리품 수집과 죽음의 메아리 땅땅. 그럼 죽음의 메아리가 뭐야? 죽을 때 발동되는 거죠. 다 써져 있는데 드로우라는 얘기랑 광역이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불기둥, 가로, 광역 이렇게 써져 있나요? 지불이 광역이죠. 모든 캐릭터에게 피해를 3 줍니다 라고만 써져 있고 광역이라고는 따로 안 써져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내 덱에 광역이랑 드로우가 몇 장이냐는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아예 계산할 가치가 없다는 거야. 그 왜 그렇게 되냐면은, 가령 이거는 그럼 도대체 이거 광역이죠. 투기장 고수가 아닙니다. 개취는 아니에요. 그거는 그분들이 더 모르셔서 그런 거야. 이거는 개취가 아니라니까? 내가 개취가 아닌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그러면은
투기장 고수 중에서 그분들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드로우 한두 장 정도는 필수라고 하는 사람 많음. 그러면은 28번째 픽에서 지금 내 덱에 드로우 카드가 한 장이에요. 28번째 픽이고 거기서 그분들은 검은 무쇠 드워프랑 풋내기 기술자랑 나오면은 풋내기 기술자를 픽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분들이 주장하시는 이론에 본인이 입증을 하는 거야. 드로우 카드가 지금 되게 한 장이고 29번째 픽인데 풋내기 기술자랑 검은 무쇠 드워프랑 나왔을 때 그분들이 풋내기 기술자를 집으면은 그 이론이 옳다 틀리다 떠나서 자기 이론을 입증을 하는 거예요. 드로우 한두 장은 필수기 때문에. 아, 드로우가 한 장도 없다고 하지. 한두 장이라고 했으니까. 드로우가 되게 한 장도 없고 29번째 픽에서 드워프랑 풋내기랑 나면은 풋내기를 집어야 되는데 그분들은 일단 그거 자체가 아무런 이득이 없고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그게 과연 드로우 카드가 한 장이 그럼 되게 들어온 것인가.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필수라고 강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투기장 고수가 아니라는 거지. 그렇잖아. 나는 지금 내 이론을 입증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나랑 반대되는 이론에 그 사람들은 자기 이론도 스스로 입증을 할 수가 없는 주장이에요. 가혹하다고 하는 쓰레기 카드고 간무새는 간무새고. 그러니까 일단 그 이론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적어도 하스스톤 투기장에 있어서 내 이론과 반대되는 거에 대해서 대부분은 다 답변을 드릴 수가 있어. 왜냐면은 좀 고차원의 이론이 나오면은 저보다 더 그러니까 높은 차원의 얘기를 한다든지 그러면은 제가 반론을 못할 수가 있는데 드로우 뭐 한두 장 그런 거는 너무 저차원이라서 반론을 바로 드릴 수가 있다는 거야. 그 이론이 입증이 안 되는 이유가. 광역도 똑같아요. 광역 한두 장 없으면 힘들지 않나요? 그럼 불기둥이 없어요. 내 덱에 불기둥이 없어. 마법사야. 그러니까 27번째 픽에서 불기둥이 없으니까 신비한 폭발이랑 물의 정령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신비한 폭발을 집어야죠. 광역이 없는데? 근데 나는 물의 정령 짓는다는 거야. 신비한 폭발은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불기둥은 광역이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면은 불기둥이어서 집는 거지 신비한 폭발이어서 집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불기둥은 광역이어서 집는 게 아니라 불기둥이어서 집는 거라니까. 광역이라는 카드는 이 게임에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황마다 다 다른 거긴 한데 그래서 필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드로우냐 광역이냐 얘기하고 있는 거는 투기장 고수가 아닌 거야. 한참 하등에 그냥 너무 뭐라고 해야 되나 기초적인 것도 사실 아니지. 틀린 이론이니까 그냥 틀린 이론이에요. 틀린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고수일 수는 있을 수도 있지. 나보다 못하는 거는 맞을 것 같아. 이론의 엉터리니까. 그러니까 눈보라는 좋은 편인데 모든 카드를 그 카드 한 장 자체로 봐야지 이 카드가 얼마만큼 좋은 카드냐. 광역이어서 이 카드가 더 원래 가치보다 더 좋아지는 게 아니고 드로우여서 이 카드가 원래 가치보다 더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 카드는 드로우 카드라면은 그것까지 쳐서 이 카드의 강함이 설정되는 거지. 드로우를 몇 장 집어야 된다, 광역을 몇 장 집어야 된다 그렇게 단정 지어버리는 거는 되게 질풍하수는 그냥 하나는 있어야 된다. 되게 비밀은 한 장은 있어야 된다. 그 말이랑 그냥 똑같다니까. 마상 나오고 찍었으니 그거 좀 이따가 가르쳐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그거 하에 그러니까 탁베이더 리스트를 만들었는데 눈보라는 여기 있어요. 최상급에 여기 있다는 거는 이만큼이 동급 카드라는 거죠. 이것들이 동급 카드라는 거야. 이것들이 흑기사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켈른부터 해서 여기까지가 동급이고 데스윙은 그러니까 여기 있죠. 데스윙보다 좋은 카드들은 이만큼은 있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데스윙보다 좋은 카드라는 거야. 그러니까 눈보라는 여기 있고 불기둥은 여기 있고 신비한 폭발은 여기 있잖아요.
근데 다 광역이잖아. 카드 한 장으로 여러 명한테 피해를 입히죠. 그러면은 신비한 폭발도 적어도 중급엔 있어야지. 왜 여기 있어? 그러니까 모든 카드가 자기 코스트에 비례했을 때 얼마만큼의 교환 효율을 지니고 있는가를 봐야지, 광역이냐 드로우냐 그런 거는 일체 안 따집니다. 아직도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아, 근데 저게 마상 기준은 아니어서 제가 새로 만드는 거에서는 조금씩은 바뀔 거예요. 일단 드로우 광역 이 론을 알면은 내 생각에는 50% 이상은 돼 이게. 그러니까 덱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50% 이상은 이게 핵심이야. 그러니까 그거죠. 이거 하나만 더 할게. 들으신 분들은, 이미 들어본 사람들은 지루하긴 한데 이거 하나만 더 할게. 서린이랑 노은 발명가가 있습니다. 둘 다 좋은 카드인데 4코스트 하수인이죠. 100번 중에 한 번 노음을 서린 대신 짚는 경우를 두 번은 못 봐요, 내 생각에. 100번 중에 한 번 보면 솔직히 많이 본 거야. 그러니까 노음이랑 서린이랑 둘 중에 하나를 집어야 된다면은 서린을 짚는 게 정답인 경우가 100번 중에 99번 이상이라고는 사실상 봐야 돼요. 아... 필드를 잡다가 광역에 잡혀서 진다. 그거는 광역을 계산하고 하셔야 되는데, 잠깐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필드에 이만큼 있고 내가 분명히 앞서고 있는데 불기둥에 맞고 다 죽어나오고 졌다. 서린 대 기계 서린은 서린이 더 좋습니다. 별 차이는 없어요. 광역이 다 죽었다. 근데 하스스톤은 재밌는 거는 중립 카드 중에선 주문이 한 장도 없어요. 중립 카드 중에서 주문이 한 장도 없고, 그러면은 내가 투기장을 돌릴 때 만난 상대방 직업 그것만 보시면 돼. 그 직업이 어떤 광역이나, 광역만이 아니라 어떤 카드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만 참고하시고 하면 돼요. 가령 마법사 상대로, 상대가 마법사인데 무기를 파괴하겠다. 혹시 무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해서 요거를 아끼진 않잖아. 이 코스트에 그냥 내잖아요. 상대 마법사면 무기 깰 일 없는데. 그거랑 똑같다니까? 마법사 하면은 무기가 없는 직업이란 걸 우리가 알듯이 각 직업의 카드들은 알고 있어야 돼. 100%까지 기억은 못하더라도 대충 중요한 카드들은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거는 광역을 대비를 못해서 진 게 아니라 상대 직업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했기 때문에 진 거예요. 그러니까 드로우 카드가 어떠한 드로우를 하기 때문에 혜택을 못 준다는 이유를 제가 설명드리면은, 서린이랑 노은 발명가는 100번 중에 99번 이상 서린을 먼저 짚는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는 아무것도 안 써져 있죠. 얘는 옷도 안 입고 있고 아무것도 안 써져 있어. 노음은 카드를 한 장 뽑습니다. 분명히 드로우 카드죠. 이게 드로우 카드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잖아. 이건 드로우 카드야. 근데 왜 서린이 더 좋은가? 이 카드 한 장이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4코스트 455 공채가 이 안에 카드가 들어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상대 랩터랑 악어가 여기다가 다 박았어요. 그러면 2대1 교환이죠. 그러면 내가 카드 한 장 이득 본 거잖아. 내가 2, 4 공채 낸다면 한 장 뽑아서 쓰는 것보다 그쪽이 낫다니까? 이쪽이 훨씬 나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2대1 교환이다 3대1 교환이다 이런 거는 방송 많이 보신 분들은 다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하도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뭐 코도가 잡으면은 2대 뭐 카드 한 장 0장으로 그냥 공짜로 한 장 뺀 거죠. 0대1 교환이 되는 거죠. 코도가 누구를 잡고, 그리고 코도가 누구한테 잡혔다 1대1로 교환됐다 그러면 2대1 교환이더라 그러죠. 그거랑 모든 카드가 똑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날뛰는 코도 전투 함성이 드로우라고 안 써져 있지만은 드로우라고 안 써져 있지만은
요게 그러니까 다른 뭐 530 하수랑 예를 들어서 1대1이 교환됐어도 점토 함성으로 공짜로 상대 공격력 2 이하인 하수 하나를 끊었으면은 얘는 카드 2장 값으로 쓰인 거고, 말이 지금 완전히 끊겨버렸어. 그래서 서린이 노음보다 좋은 거예요. 근데 결국 주문 카드까지 포함해서 모든 카드들을 이 공식으로 봐야 돼요. 불기둥의 광역이어서 좋다라는 거는 완전 석기시대 얘기고, 불기둥은 7코스트를 지불했는데 카드 한 장 값이죠. 이거 자체가 카드 한 장 값이잖아. 7코스트를 쓰고 카드 한 장을 냈는데 모든 적 하수인에게 피해를 사주기 때문에 좋은 카드지, 광역이어서 좋은 카드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코도는 5코스트에 가령 코도랑 영능, 코도를 안 내면 영능 쓰고 종료해요. 그럴 땐 코도를 반드시 냅니다. 왜냐면 3550 채면은 카드 한 장 값은 하겠죠. 센진이 3550 채잖아. 그러니까 모든 카드를 활용할 때도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모든 카드는 이게 중요합니다. 모든 카드는 카드 한 장 값이에요. 모든 카드는 카드 한 장 값이에요. 이 게임에서 카드 2장 값 카드는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좋은 카드, 나쁜 카드는 있는데 모든 카드는 드로우 한 턴에 내 핸드에 들어오는 한 턴, 그 턴을 한번 소모하죠. 그러니까 모든 카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카드 값이 다 같아요. 코스트는 달라도 모든 카드는 카드 한 장 값인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카드 한 장으로 이거를 몇 장 값으로 쓰느냐. 서로 30장 가지고 있는 게임인데, 카드 한 장을 내가 썼을 때, 한 장 값을 지불하고 썼을 때 한 장 값을 받다. 1대1 교환을 했다. 랩터랑 악어랑 박았어요. 1대1 교환이죠. 그러면은 그게 내가 절대 손해가 아닌 거야. 서로 30장 가지고 있는데 1대1로 교환했으니까. 네, 엄청난 이득도 아니죠. 근데 서린이 상대 랩터 2개를 뺐다. 거기서부터 승패가 갈리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게임의 유불리가 갈리는 거야. 나는 분명히 카드 한 장 값을 썼는데 상대는 2턴의 값을 사용한 거죠. 한 턴에 한 장씩 뽑으니까. 그런 유리한 교환들이 지속되면은 결국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필드도 내가 앞서고 있을 뿐더러 핸드가 상대가 더 얇아집니다. 그런 게 들어오라고 봐야지. 그냥 뭐 무작정 뽑아. 무작정 뽑으면은 좋다. 그걸 다 써야죠. 이 게임이 1턴에 1코스트 쓰고 2턴에 2코스트 쓰고 3턴에 3코스트밖에 못 쓰고, 그런데 3턴에 하수를 내야 되는데 이걸 내고 있어. 들어오는 무조건 좋다 하니까. 그러면은 남보다 핸드가 많아지는데 필드를 내주게 되고, 내 많은 핸드는 다 쓸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드로우가 정답이 아니고, 투기장에서 핸드가 빠르게 마르더라 하시는 분들은 드로우 카드를 조금 집은 게 아니야. 그게 절대로 아니고, 투기장에서 왜 항상 한 7, 8턴 되면은 상대가 나보다 핸드 2, 3장씩 많을까? 상대가 더 효율적인 교환을 했기 때문이고, 더 효율적인 교환이 가능한 덱 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4턴에 눈덩이 낼 때 상대가 4턴에 서린 내면은 그 차이로 결국 7턴, 8턴에는 상대가 나보다 핸드 2, 3장씩 많아지는 거야. 이제 직업 강함 얘기해야 되나요? 내가 또 뭔 얘기해야 되지? 이제 좋은 드로우의 예를 가르쳐 드리는데, 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카드마다 코스트 차이가 있고, 물정이랑 서리는 물정이 더 좋습니다. 이거 왜 채팅 안 가? 채팅 간 거야? 모르겠네. 잠깐만. 왜 이렇게 방송 욕심 있으신 분들 많지?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 카드마다 코스트 차이가 있는데 단순히 장수로 1대1 등가 교환을 말하는 건 조금 애매하지 않나요? 벌목기랑 서린이요? 그게 진짜 애매한 건데, 지금 탁베이더리 있을 때